10년 만에 교단에 다시 선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당연히 교육도 이 속도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한 선생님이 어떻게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학생이 진짜 주인공인 교실을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정의 시작은요, 아주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요. 교사로서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내가 실수를 했다, 이걸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교실을 바꾸려는 진짜 강력한 힘이 나온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이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교실이죠? 선생님은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받아 적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와, 완전히 달라요. 교실의 중심이 학생으로 옮겨가니까 서로 막 이야기하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고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이 철학의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그 핵심인 학생 중심 교실이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체적인 도구 3가지, 형성평가, 인터넷 학습, 그리고 협력 학습까지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표는 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 교사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아니, 10년 만에 돌아온 교실이 대체 어떻길래 이 선생님이 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학생 중심 교실입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뿌리가 되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냥 뭐 새로운 도구를 쓰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육에 대한 생각 자체를, 그 판을 완전히 뒤집는 개념인데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학생 중심 교실의 바탕에는 구성주의라는 이론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식은 선생님이 학생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자기 경험이랑 생각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완전 관점의 전환이죠? 학생이 진짜 학습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성주의 교실은 실제 모습이 어떨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일단 학생들은 자기가 원래 알던 걸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마구 질문하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뭐 하냐고요?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촉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형성평가입니다. 여러분, 평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점수, 등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 평가의 목표가 점수가 아니라 성장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형성평가예요. 한 번 보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 내내 학생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너 이거 알아? 몰라? 이걸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우리 반 아이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파악해서 선생님이 바로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서요. 결국 평가는 학습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학습 과정의 일부가 되는 셈이죠. 이게 또 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일단 진단평가로 우리 반 학생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출발선을 합의해요. 그걸 보고 수업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수업 중에는 계속 물어보고 간단한 신호 같은 걸로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그러다 싶으면 바로 수업 방식을 바꾸고 학생들 개개인에 맞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뭐 엄청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간단한 퀴즈도 형성평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되게 간단하게 이해됐으면 초록색 카드 아니면 빨간색 카드 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요즘엔 컴퓨터로 하는 간단한 툴도 많고요. 핵심은 뭐다? 빠르고 간단하게 학생들이 지금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채는 거,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성장하는 걸 돕고 맞춤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데 선생님 입장에선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자꾸 모든 걸 점수로 매기려고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피드백은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고요.
자,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인터넷 기반 학습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너무나 익숙해졌죠?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이게 교육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줬거든요.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이 인터넷 기반 학습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인터넷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그냥 온라인 강의 듣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줌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디지털 툴로 평가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방식,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한번 볼까요? 줌은 너무 잘 아실 거고 퀴즈 게임 같은 카후시나 니어팟, 다 같이 온라인으로 책 읽는 에픽 같은 것들이요. 이런 디지털 도구들 덕분에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재밌고 효과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나 빛과 그림자가 있겠죠. 장점은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고 성적이나 학습 기록 같은 데이터가 남으니까 피드백 주기도 편하죠. 하지만 어려운 점도 만만치 않아요. 누구는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누구는 스마트 기기가 없고 이런 격차 문제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너무 인터넷만 하게 될까봐 시력 나빠질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도구입니다. 바로 협력 학습이에요. 이건 지식이 선생님한테서 학생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오히려 학생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죠. 협력학습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어떤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막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랑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의견이 다를 땐 타협하는 법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누구 하나 빠지는 애 없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 조금 부족한 친구 할 것 없이 서로 도우면서 같이 커요. 특히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작은 모둠 안에서는 용기를 내서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근데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조별과제, 이게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죠. 꼭 말만의 친구가 혼자 다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도 생기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조를 짤 때도 신중해야 하고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어떤 규칙을 지킬지 명확하게 정해줘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도구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쯤 되니까 감이 오시죠? 현대 교실이 추구하는 목표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 이제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아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을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조력자이자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실로 통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서로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 이 간단한 문장이에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바로 내 옆에 앉은 친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교실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여정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선생님은 말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교실, 이게 새로운 목표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과연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벽은,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